안녕하세요. 일상 IT입니다. IT에 대한 이야기 가장 쉽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벌써 5월 16일이 됐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빠른 시간만큼 날씨도 확확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바로 오늘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현대자동차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전기차 공장 건설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에요. 현대차가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지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건 아닙니다. 몇 달 전부터 있었었고 지난주부터 조금씩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정리해 보게 되면은 국내에서 나온 소식이 아니라 9일부터 로이터 통신에서 미국 조지아의 공장을 짓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공장이 지어질 경우에는 인원을 고용을 해야겠죠. 고용 창출 이름만 하더라도 8,5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조지아주한테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이 아니더라도 현대차는 지금 미국에 공장을 더 지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미 미국에도 공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공장이 있거든요. 지금 현대차 브랜드 투어라든지 공장 투어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이미 잘 건설되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은 아닌 거죠. 동반 생산이다, 성장이다, 상생 경영이다, 4,000개 신규 일자리를 지금까지 만들었다. 바이 아메리카 정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보이시죠. 철저한 현지화 이것도 좀 중요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높은 부품 현지화, 메이드 인 USA 시스템이다라고 써놨는데 이건 이제 국내 유저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미국에 있는 분들한테 보여주는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너네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너네들의 부품으로 만들고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자동차 사라 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눈에 보는 미국 공장이라 나온 걸 보게 되면은 근무 인원이 3,100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업데이트가 됐다라면은 그 다음 정보가 있을 텐데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는 안 돼 있어요. 2005년에 완공해서 지금 가동 중이라고 하는 거겠죠. 3,100명인데 8,500명의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크게 짓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수치는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돼봐야지 아는 거니까요. 자, 어쨌든 전기차 공장을 지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2030년까지 미국에서 2030년부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 이상이 친환경 차량이어야만 됩니다. 이게 지금 전기차 시장이 급변하고 있죠. 2025년, 2030년 계속 이런 식으로 급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것도 2029년을 보게 되면은 2029년부터는 부품의 75%가 미국산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인정을 해준다라고 해요. 이게 미국 거를 자꾸 쓰라고 하니까 좀 치사해 보이긴 하는데 뭐 자국민 보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기는 합니다. 이 바로 미국 공장이 지어지게 되면은 아이오닉의 다음 버전이 아이오닉 7하고 EV9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근데 왜 아직까지 확실하게 발표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는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을 하게 되는 날짜가 있으니까 20일 정도에 온다라고 하죠. 이때 발표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요. 또한 4월경에 나온 기사들을 제가 찾아봤는데 미국의 앨러바마 공장에 이미 3억 달러 3,600원을 투자를 해서 전기차 모델을 생산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산타페 하이브리드하고 제네시스 GV70을 10월하고 12월부터 각각 생산하겠다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공장을 새로 짓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거에서 라인을 좀 바꾸게 되는 것들입니다. 다만 문제가 하나 더 있긴 합니다. 노조하고도 좀 해결을 해야 돼요. 국내에 있는 노조에서 통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생산하다 보면 그만큼 국내 투자 여력이 줄어들게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볼 거는 전 세계가 2025년, 2030년 전기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지금이 2022년이니까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죠. 자, 두 번째 얘기해 보죠. 쿠팡의 새로운 서비스인 쿠팡 트래블 프리미엄이 런칭이 됐습니다. 이거 좀 궁금해서 제가 들어가 봤는데 여러분 쿠팡 사이트에 접속하시면요. 여행 티켓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여행 티켓이라는 항목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바로 떠 있습니다. 자, 이 여행 티켓 항목을 보시게 되면은 잠시만요. 네,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리미엄 호텔들만 모아 놓은 겁니다. 자, 들어볼게요. 지친 일상의 마침표를 찍어줄 휴식이라고 되어져 있죠. 럭셔리 휴식을 완성해 보세요. 그래서 5성급 이상의 호텔들만 좀 모아놨습니다. 모아놓은 것 중에서는 뭐 조식 불포함 쭉 들어가져 있는데 그러니까 쿠팡에서 우리가 이거를 선정했습니다. 풀 패키지입니다. 여기 좀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저렴하거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몇 가지를 다 펼쳐놓고 우리가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엄선했다라고 하고 엄선한 가격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걸 믿을만 하겠죠. 다음 남은 선택이라고 한다라면 이건 좀 아쉽네요. 이거 저렴하다 이건.
오, 13만 원이면 약간 이제 아쉬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평가가 좀 아니요. 쿠팡의 와우 멤버십 회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성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다, 이게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이미 이거는 매진이 될 정도로 인기네요. 그러면 쿠팡에서는 또 뭘 팔고 있느냐?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쿠팡 프레시가 있죠. 쿠팡 비지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쿠키 트러블이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하고 함께하는 여행으로는 좀 만들어 놨어요. 자, 이런 식으로 쿠팡도 본격적으로 여행 산업, 그리고 우리가 레저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에버랜드 종일 이용권도 팔고 많이 파네요.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또 야놀자라든지 여기 어때하고 정말 많은 경쟁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들 중에선 어떤 걸 선택하실지 궁금하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제일 저렴한 데 이용해야죠. 언젠간 이것도 다 귀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냥 누가 좀 짜줬으면 좋겠다. 제일 저렴한 거에 대해서 그 생각도 듭니다. 저는 마지막 얘기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보류예요. 이야기는 이제 트위터 이야기는 오늘만 하고서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확실하게 인수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죠. 앨런 머스크 이 아저씨가 이번엔 또 트위터에 뭐라고 올렸느냐? 스팸 및 가짜 계정이 전체 사용자의 5% 미만이라고 트위터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라. 그러니까 야, 너네 5% 미만 아닌 거 아니야? 더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정확하게 데이터 낼 때까지 인수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5%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이걸 머스크가 강요한 건 아닙니다.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안 문건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트위터에서 우리 이렇습니다라고 5%짜리 문서를 냈는데, 이걸 보고 나서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2억 2,600만 명의 이용자 중에서 허위 비율이 5%밖에 안 돼, 너네 더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안 하려고 하는 걸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닐 겁니다. 왜 그러냐면 머스크가 인수하기를 썼을 때 제한 가격이 54.20달러였었어요. 꽤 높았었죠. 근데 현재 트위터의 주가를 보게 되면 지금 기술주들이 다 폭락을 했었죠. 40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크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 가슴 아프시죠? 제 가슴도 아픕니다. 자, 이 때문에 인수 중단이 아니라 더 낮은 가격으로 재협상을 하기 위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트위터 구매하셨던 분들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이렇게까지 물려놨는데, 관심을 집중시켜 놨는데 인수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인수를 할 것 같다, 그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거 아니고서는 머스크가 새로운 거 만들지는 않을 거거든요.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저희 루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다뤄볼까 했었는데, 이제 또 소액고 외양간 고치는 형식이 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번에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코인 시장에서는 저도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기회가 많을 때마다 정말 위험한 시장이잖아요. 제재도 좀 많을 필요가 있고 정부의 개입도 좀 많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 항상 되었었는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더 많이 되네요. 네, 아무쪼록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IT에 대한 이야기들,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 찾아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셨던 내용들 있으시면요, 지금도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있으신데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보고 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